9월엔 배당주로 눈 돌려볼까? 네, 저희가 잠깐 이제 화면 지나가는 동안 이야기를 나눴는데 벌써 좀 날씨가 추워진 것 같습니다. 이제 찬바람 불면 배당주다라는 주식의 격언 모든 분들이 좀 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오늘 배당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9월은 대체적으로 이제 나스닥 지수가 가장 부진했던 한 달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는데 월가에서는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배당 매력이 높은 기업을 매수하자라는 분석들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올해 2분기 전 세계 기업들의 배당금이 5,681달러로 네. 우리나라 돈으로 한 750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배당금이 한 5%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5% 정도 배당금이 증가한 건 지금까지 뭐 역대 최고라고 하는데요.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 기업의 88% 정도가 모두 배당금을 늘렸고요. 특히나 은행 업종에서 배당금이 작년보다 한 20%가량 증가하면서 전 세계 배당금 증가에 가장 큰 기여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고금리 시대에 진입을 하면서 은행들이 예대 마진이 커진 것들이 이런 배당 쪽으로도 영향을 준 것 같은데요. 지금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올해 3분기부터 은행 배당금을 기존의 주당 1달러에서 이제 1.05달러로 인상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고요. 네. 모건 스탠리도 이제 이번 3분기부터 배당금을 주당 77.5센트에서 85센트로 한 10센트가량 인상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여기에 더불어서 200억 달러의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라는 주주 환원 정책들을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월가에서는 앞으로 경기 침체 우려는 여전히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성장주들이 이제 또 하락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는 배당 전략을 통해서 배당 매력이 커진 기업들을 매수할 타이밍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보통 이제 배당주의 경우에는요 주가가 떨어져야지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매력이 더 커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투자가 적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들이 굉장히 많은 상승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배당주는 어느 정도 소외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당주들의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약국 그 드럭스토어 기업인 월그린 같은 경우에는요. 네. 진단키트라던가 백신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실적이 굉장히 많이 악화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주가가 한 32%가량 하락했는데요. 반면에 이제 주가가 하락하니까 배당 수익률이 높아져서 지금 월그린의 배당 수익률은 7.26%까지 증가했고요. 네. 평균 5년 동안의 평균 배당 수익률이 4% 수준이었는데 이번에 주가가 떨어지면서 7%대까지 올랐고요. 버라이즌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하락하면서 지금 배당 수익률이 7.82%까지 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꼽으면서 지금이 배당주에 투자할 적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요. 하지만 주의할 점은 이제 배당 수익률이 높아졌으니까 무조건 투자하자 이런 것보다는 결국에는 실적이 좀 꾸준하게 유지가 되면서 배당의 원천이 되는 그 현금 흐름이 탄탄한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들도 함께 코멘트를 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배당주 내에서도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는 종목들을 선별해보자라고 이야기를 주셨는데 사실 배당주들이 인기를 얻을 때가 보통은 시장이 많이 불안할 때 네. 혹은 흔들릴 때 뭐 이럴 때 좀 배당 종목들이 많이 그런 주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사실 이번 달도 증권가에서는 박스권 장세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던데 그럼 국내에서도 배당주가 좀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네, 8월을 잠깐 복귀해보자면 우리가 8월에는 굉장히 다양한 테마주들이 갑자기 막 이렇게 굉장히 올라왔었잖아요. 많았죠. 네, 뭐 초전도체가 네. 가장 큰 이슈였고요. 그 다음에 또 맥신이라는 신소재가 나왔고요. 그러면서 또 양자 컴퓨터가 나왔고요. 최근까지만 해도 이제 뭐 오염수 관련 테마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 테마들이 나오면서 이제 투자자분들도 새로운 테마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느라 되게 좀 혼란스러운 네. 한 달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이제 8월까지는 뭔가의 주도주에 대한 장세보다는 테마주의 장세가 조금 더 힘이 컸었던 부분이고요. 결국에 주도주가 없었던 말은 외국인의 수급도 그만큼 부진했다. 테마주는 대부분 이제 또 개인 투자자들 위주로 흘러가다 보니까 외국인의 수급도 부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는 환율도 함께 오르면서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많이 빠져나가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8월 한 달 동안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9,347억 원 가량을 매도했고요. 결과적으로 8월 한 달 동안 코스피 지수
지수가 마이너스 2.9% 정도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8월은 이렇게 끝났고요. 이제 주요 증권가에서 예상하고 있는 9월에 증시는 코스피가 이제 박스권을 등락을 번복할 것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지수의 범위가 2,400선에서 2,700선으로 이제 이 범위를 설정을 하고 있고요. 이 범위 안에서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증권가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여부가 여전히 존재하고요. 그렇죠. 또 이제 중국에 대한 경제 이런 부분들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이제 환율이라던가 장기 국채 8월 중순에 가장 크게 올랐을 때보다 지금은 어느 정도 소폭 떨어진 부분들이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이게 하향 안정화되는 것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박스피 구간 안에서도 그래도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업종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증권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 박스피 선 안에서도 이제 9월에 들여다볼 수 있는 업종은 반도체라던가 2차 전지라던가 조선 이쪽에 대해서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기 때문에 이익 모멘텀이 양호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증시에 대한 변동성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험이라던가 통신이라던가 증권 이런 고배당주들을 주목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주셨던 대로 지난달에 워낙 테마주 랠리가 세다 보니까 네. 확실히 이 금융 당국에서도 코멘트가 나오고 좀 장난이 아니었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 주신 성장주들 반도체나 2차 전지, 조선 쪽 실적 개선이 되는 쪽 그리고 이제 배당 같은 종목들, 보험, 통신, 증권, 뭐 금융 관련 종목들이 네. 되겠죠. 이 두 가지를 다 포트폴리오 안에 적절히 섞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의 주제는 배당주니까요. 네. 일단 증권가에서 이 배당주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왜 그럴까요? 네, 이제 뭐 9월은 국내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좀 투자하기 어려운 달이다 이런 네,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반대로 이제 배당주의 경우에는요, 4월, 9월, 12월 이때가 또 이제 배당금을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계절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이제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나 부진함이 이어지면 배당주는 배당 이익을 통해서도 주가 하락에 대한 방어를 할 수가 있으면서도 배당금에 대한 안정적인 수익까지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8월에는 기업들의 상반기 실적이 발표가 되고 네. 이 실적을 토대로 우리가 앞으로 이 회사의 배당금에 대한 규모까지 알아볼 수 있는 예측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투자 적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장점 때문에 증권가에서도 지금 9월이 배당주에 대한 투자 적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배당주,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으시다면요. 네. 한국거래소 사이트에 들어가면 쉽게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코스피 고배당 50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수 안에 50개 종목의 리스트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삼성전자라던가 현대차와 같은 대형주를 비롯해서 4대 금융지주라던가 통신 3사 그리고 증권사 여러 가지 고배당 업종으로 꼽히고 있는 뭐 금융통신주들이 지금 이렇게 확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50개 네. 종목들이 계속 뭐 리밸런싱 된다고 하니까요. 꾸준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이제 8월 한 달 동안 코스피가 2.9% 정도 하락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코스피 고배당 50지수는 2%가량 오히려 상승하면서 코스피보다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보였고요. 실제로 8월에는 고배당 종목들이 먼저 많이 오르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고배당 종목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뭐 느끼실 것 같은데 뭐 실적이 괜찮다면 정유주들도 사실 대안이 될 수가 네. 있었고요. 금융주들이라든지 뭐 통신주들 이렇게 좀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통신주 주가를 말씀해 주셔서 보니까 지난달에 시장이 좀 불안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난달부터 좀 조금씩 맞아요.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뭐 배당 매력도 한몫했을까요? 이제 8월 동안의 통신주들 주가를 좀 체크해 보자면 KT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해소된 영향도 네, 있었겠죠. 11%가량 상승했고요. LG U+ 같은 경우에는 4.4% 상승했고 SK텔레콤도 4.23% 8월 한 달 동안의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일단 이제 통신 3사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실적이 좋았고요. SK텔레콤, KT, LG U+ 이 통신 3사의 2분기 영업이익 합산이 이번에도 1조 원을 넘어서면서 네. 1조 3,275억 원, 전년 동기 대비 한 14% 정도 증가했습니다. 우리 혹시 지난 이슈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알뜰폰 시장이 커지고 있다. 이런 맞아요. 부분들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정부에서도 이제 통신 3사에 대해서 독과점을 막기 위해서 규제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을 당시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바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행스러운 건 통신 3사에서도 이번에 중간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이 3사를 이탈하는 이슈에 대해서도 커다랗게 영향을 받지 않은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실적이 양호했다라는 점에서도 이번에 약간 배당 매력이 커져서 8월 한 달 동안 주가가 많이 오른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통신사들이 주주가치 재고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 소식도 들려오고요. 네. 이런 것들도 또 주가 반등의 역할을 한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3사 중에서 제가 아까 전에 KT가 가장 많이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KT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그 경영 공백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길었죠. 맞아요. 네. 해소가 됐습니다. 그동안 9개월 가량의 공백이 있었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이제 그 경영진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의사결정이라던가 투자 결정이라던가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었겠죠. 그러면서 불확실성이 커졌고요. 주가도 그 기간 동안 굉장히 부진했는데요. 이 공백 리스크가 해소되는 과정에서도 이제 조직 개편이라던가 사업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많이 상승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8월 한 달 동안은 외국인이 한 4일 4거래일을 제외하고 KT에 대해서 꾸준한 매수세가 네. 유입되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주주 환원에 굉장히 민감한 투자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이라던가 자사주 소각 이런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데, 외국인 투자자가 KT 쪽에 지속적으로 유입이 됐다라는 것도 KT의 배당이라던가 안정성에 대한 증가도 우리가 함께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최근 3사의 배당 수익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 네. 통신사들 중에 어디가 제일 배당 수익률이 좀 클까요? 네, 배당 수익률 지금 SK텔레콤이 7%대고요. KT가 6.7%, LG유플러스 6%, 대부분 다 6에서 7% 수준으로 이제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지금 1금융권 예금금리 평균이 3.7%대라고 해요. 네. 예금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배당 그렇네요. 수익률이라고 볼 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여러 가지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자사주 소각이라던가 이런 주가 부양을 위한 주주 환원 정책들도 계속해서 내놓고 있어서 앞으로 투자 매력에 대한 그 매력도가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것들이 증권가의 의견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KT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자면요. 네. 지금 KT가 계속해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어찌됐건 배당 수익률도 KT가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이 KT 앞으로의 주가 전망에 대해서는 증권사마다 약간 엇갈린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신증권이라던가 NH투자증권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주가가 정상화가 될 것이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하나증권에서는 김 대표가 취임했던 이벤트가 이미 선반영이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슈가 사라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네. 있어요. 그리고 이제 KT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영업이익이 1조 원대를 유지하기는 했지만 영업비용이 좀 증가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하반기에도 영업비가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이 기대보다는 못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익 전망치가 낮아진다라는 부분들도 꼽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신임 경영진이 들어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배당에 신경 쓸 여력은 없어 보인다라는 점들을 약간 하나증권에서는 꼽고 있습니다. 네, KT는 조금 이슈가 있다 보니까 따로 떼서 증권가들의 분석도 여러 가지 각도로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주주 환원 정책에 좀 민감하다는 점이 또 배당주의 매력으로 꼽힌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배당주를 좀 매수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 통신주 이외에도 우리가 기존에 뭐 배당 많이 주는 업종이라고 한다면 금융주를 있죠, 가장 금융주. 크게 네.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배당주, 그래서 금융주입니다. 금융주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뭐 삼성화재라던가 삼성생명, 기업은행 이렇게 배당 매력이 높은 금융주들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매수 우위를 볼 수가 있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8월 중순부터 한화생명 매수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현대해상도 8월 대체적으로 연기금의 꾸준한 매수세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금 S오일이라던가 KTNG, HMM 이런 배당주들도 계속해서 순매수하는 모습들을 연출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배당주들 대부분은 배당 수익률이 지금 적으면 한 5.4%에서 많으면 7%까지인데 이 중에서 S오일을 좀 살펴본다면 S오일이 지금 배당 수익률이 6.6% 수준이에요. 지금 신한투자증권에서는 S오일에 대한 배당
배당 기대감을 좀 크게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S-오일의 최대 주주가 지금 사우디의 아람코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도 국제유가 때문에 정유주들이 좀 많이 맞아요.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국제유가가 다시 이제 80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3분기에 대한 호실적을 많이들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좋은 실적과 더불어서 배당에 대한 기대감까지 크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보험주의 경우에도 지난주에 이제 보험주가 한 1.5% 정도 상승하면서 코스피 상승률 0.7%대보다 훨씬 더 많이 상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손해보험사 대비 생명보험사의 주가가 훨씬 더 크게 상승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제도적 불확실성이 생명보험사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생명보험사 쪽이 훨씬 더 많이 주가 상승률이 커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증권주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이제 0.9% 정도 상승하면서 코스피 상승률을 상회했고요. 이렇게 뭐 금융주라던가 통신주라던가 아니면 S-오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국인뿐만이 아니라 연기금들도 이제 고배당주에 대한 순매수세가 연출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확실히 찬바람 불면 배당주라고 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배당주에 좀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다각도로 분석을 해드렸으니까요. 연희님이 주신 또 말씀해주신 그런 종목들 몇 가지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희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2부 쉬운 이슈 읽어주기에서는 딱 계절에 맞게 이 배당주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정유주도 있고요. 그 외에도 통신주라든지 보험 관련 종목들 그리고 금융주들까지 배당주로 꼽히고는 하는데 역시나 실적 개선이 동반되는 종목들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 플로우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서 투자 전략에 맞는 배당주들 고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투아트렌드 2.0 마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투자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